이번 시간에는 그 과태료를 그 부과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위반 행위, 그 과태료 부과 대상, 그 행위를 그 조사를 하는데, 그 무조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누가 인정하는 거냐? 행정청이 그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질서위반 행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출석 요구,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라는 것은 자연인, 법인, 그리고 법인이 아니더라도 그 대표자, 관리자가 있는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청취하고, 그 당사자라든지 뭐 참고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출입해가지고, 현지의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출입해서 장부도, 서류도, 물건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려면은 7일 전까지, 이렇게 7일 전까지 질서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는 그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해서 그 증거를 인멸할, 그렇게 증거를 인멸할 그 염려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통지를 그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할 경우에, 출입하고 검사할 경우에는 그 증표, 이렇게 질서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증표를 그 관계인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당사자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 위반 행위를 조사해가지고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사전 통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태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사전 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봐라. 우리는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부과하기 전에 너한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당사자한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그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의견 제출의 기회는 10일 이상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할 때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이메일로 이렇게 하는데 해가지고 당사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그리고 주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 기한, 이게 중요한 거죠.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감병받을 수 있다는 사실, 관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기재해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는데 의견 제출이 없을 수도 있겠죠. 본인이 자신이 그 위반한 것을 인정을 한다면 뭐 의견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부당하다라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 의견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줬으니까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의견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는 이거 상당한 이유가 있네. 받아들여져야 되겠네. 그럴 경우도 있겠죠. 행정청이 100% 옳게 정답일 수는 없을 테니까 이 사람 말이 맞구나 그럴 경우에 이제 부과하는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과태료 처분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또 의견 제출을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부과하게 되겠죠, 이게.
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의견 제출의 기회, 의견 제출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제출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 과태료 부과하겠죠.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그 고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부하겠죠.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상대편 동의에 의해 가지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거기 종결되는 거겠죠. 그런데 과태료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카드라든지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의견 제출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있었는데도 그냥 과태료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별 이야기가 없으면 이거 없으면 그냥 납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는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는 이의 제기 해가지고 이의 제기하면은 그 60일 이내에 서면 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 과태료 부과 고지한 그러한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돼. 이의 제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효력이 상실됐으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관할법원에 행정청에서 이 과태료 부과 고지한 게 효력이 상실됐으니까는 법원에 가서 따져보자 해가지고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보하는 거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청이 의견하고 증빙서를 갖춰가지고 당사자, 관할법원이 어디냐면은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의 제기 통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의 제기했다가 당사자가 제기를 처리했다든지 그 행정청에서 부과를 취소했다든지 이의 제기한 거 보고 부과를 취소했다든지 그러면은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규정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공공기관 등의 자료나 정보 제공, 과태료 부과나 징수를 하기 위한 자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서위반 행위법 23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 부과하시는 그 담당자분들은 이 규정을 좀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제기 통보한다 이렇게 이의 제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것을 법원에 통보할 때 그 서식을 어떤 서식을 쓰지? 뭐 서식 같은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는 별다른 서식이 없어요. 시행령도 그렇고.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서는 서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런 다른 데 서식이 있으면 그걸 좀 끌어다 쓰면 되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자치법규에 들어가가지고 과태료 검색을 하니까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뭐가 이렇게 나와요. 강릉시 도로 과태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서식이 있네요. 별지 1호부터 7호까지 서식.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식을 좀 참고해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는 그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서 뭐 이런 서식도 있고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되겠죠. 의견 제출서 이거는 이제 상대편이 당사자가 사용하는 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때 하는 거. 그리고 과태료 납부 고지서 이렇게 고지서가 있고 이거 잘 안 보이면은 뭐 이렇게 크게 보고 여기 행정청이라는 것은 이제 가평군수 이렇게 그걸 행정청이라고 이렇게 행정청이라고 하죠. 과태료 납부 독촉장, 안 냈을 때 독촉장 이런 것도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과태료 처분했을 경우에
하기 전에는 의견 제출하는데 하고 나서는 이의 신청이라기보다도 이의 제기서, 이의 제기한다 그랬으니까 이의 제기서 이런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뭐 이런 거 기재해가지고 이거는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해야 되잖아요. 그 이의제기 받으면 이제 당사자가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의제기 통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서식이 없었는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서식이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가평구에 보니까는 이러한 통보서가 있네.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보면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과태료 부과 절차, 순수 그 절차,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